거침없는 발탁. 최순실 특검팀장을 선봉에 세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은 이 검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이 청와대가 밝힌 파격 인사 배경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기자들이 저렇게 우아할 정도로 엄청난 파격 인사입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문 대통령이 검찰이 대비할 틈도 없이 거세게 몰아붙이네요. 저도 아침에 저 인사 내용을 듣고 잠시 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내에 있던 하나회를 척결한 아주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 사건을 검찰 내 하나의 척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속도의 문제나 또 인사 내용 자체가 보면 상식을 깨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찰 내에 막강한 자리고 어떤 검찰 내 또 고검장이 맡아왔던 자리인데, 예. 지금 윤석열 이번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은 이제 차장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가 아닌 분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고검장 자리 검사장으로 이제 바꿨단 말이죠. 이것 자체는 물론 나이는 사실 좀 많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사가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장 된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사실은 검찰 내에 있는 분들도 지금 믿거나 말거나 그런 좀 수준에까지 달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인사 내용 자체가 보면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예, 허 교수님,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초기 반발 조짐을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의 초기 반발 조짐 자체가 별로 없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것은 2002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집권했을 때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은 거의 반발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예. 막 시작이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비하면 반발이 내부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이 만찬 사건이 밖으로 알려진 것도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개혁을 바라는 그런 움직임의 제보가 더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지금 추측인데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법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적 청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 제도적인 개혁은 시간이 좀 걸리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년 내내 걸려서 해야 되는 거지만, 인적 청산은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적 청산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검사장으로의 승진은 오히려 국민들을 기대해서 보면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특검 때 박영수 특검이 결정났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박영수 특검은 그때 최재경 민정수석하고도 가깝다,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하고도 가깝다, 우병우 전 수석하고도 같이 근무했다, 이래서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수사팀장을 데려오면서 그 의구심을 일거에 잠재웠던 것. 그만큼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검찰의 검사가 아니고 이미 국민의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자리 갈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전에 화면으로도 잠깐 비춰졌는데,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인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오늘 오전입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검하고 특검하고 잘 재판의 공조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임명이 된 사람이 있으면 좌천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은 이 이영렬, 안택은 이 두 인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제 좌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검사장급이, 고검장급이었거든요. 이영렬 중앙지검장 할 때는 고검장급이다가 지금 윤석열 지금 신임 지검장은 그냥 검사장급으로 낮췄어요. 이 서울지검장의 급수를. 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지금 신임 지검장이 대전 고검의 검사였단 말이에요. 고검 검사를 고검장급의 중앙지검장으로 아마 승진시키는데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급수를 좀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영렬 전 지검장의 경우에는 고검장급이다가 지금 고검의 차장검사로 간 거고요. 내려온 거죠. 그다음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검찰국장 자리가 아주 꽃 중에 꽃이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대구 고검의 차장검사로 좌천 인사가 됐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예,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급변된 이 인사를 보고 글쎄 본인들의 정무 감각에 대해서 후회를 할지 아니면은 또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생각을 할지 저 굉장히 두 사람의 지금 심정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 두 분은 본인들이 직접 사의 표명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좌천을 한 거면 어떤 보여주기식이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일단 좌천이라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기발령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잠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두 분 자체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갈지. 사실 지금 이제 감찰팀이 지금 22명으로 해서 좀 메모드 감찰팀이 떠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불법적인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또 자칫 또 특임검사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김영준 검사 보셨듯이 감찰 갔다가 결국 특임검사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불법적인 돈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있다라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현재 이제 부산고검과 대고검에 일단 좌천성 인사를 하고 이 특검 이제 감찰 끝날 때까지 일단 비상 대기 발령적인 그런 수준의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사장에 대해서 지검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 검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조직인데 거기서 상사의 말이 틀리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대들고 자기 소신을 편다는 것은 정말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자기 헌신적인 용기를 갖고 있어요. 또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신중하면서도 말하자면 예리한 칼잡이다. 예리한 칼잡이다. 신중하면서도. 고 박사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그러면 검찰개혁, 이 토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잘 잡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인사하는 것마다 파격 인사, 개혁 인사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되고 감동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낙연 총리 내정자라든가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도 이정도 총무비서관 또 피우진 보훈처장 등 다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한 인사 자체도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구나. 예. 이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인사가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이 검찰 개혁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초반에 검찰 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인적 청산 또 적폐 청산 말하자면 이번에 사건을 일으켰던 돈봉투 그런 만찬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정산하는 적폐 청산이 있을 수 있고 우병우 사단으로 이른바 통칭되는 검찰 내 정치 검찰들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제도로서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죄라든가 신설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그 세 번째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할 사안이지만 지금 문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적 청산이라든가 적폐 청산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인사야말로 검찰개혁에
아주 그 칼을 빼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또 정민의 문건 사건 예.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대는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수사까지도 손을 대는 그런 일타 뭐 쌍피 정도가 아니라 저 심상정 후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타 삼피의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예. 저는 조금 이제 그 윤석열 그 신임 지검장 임명에 대해서는 튀는 인사라는 생각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우려스러운 거는 인적 청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 중에 공수처하고 수사권 독립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윤석열,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검찰총장 같은 직위는 아니죠. 하지만은 이제,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지만 검찰 내에 서울 4위이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이 제일 많은 검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의 좌장인데 이런 공수처라든가 뭐 이런 수사권 문제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보이고 있는 이 신임 그 윤석열 지검장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저는 외로 검찰 조직에 대해 더 좀 기우는 인사가 될 텐데 예. 그런 면에서의 또 다른 개혁 문제에서 윤석열 지검장의 스탠스가 어떻게 그 태도, 대응 태도가 어떨지 좀 저는 좀 의구심 가진 눈으로 봅니다. 윤석열 지검장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골 검사로 유명한데 당시 일화 있습니다. 그 화면 한번 만나보시죠.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이현정 의원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비운의 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윤석열 검사는 원래 사시가 좀 늦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파란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그때 이제 모의 재판을 하는데 검사 역할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전두환 그때 당시 국토위원장을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던 안기부 이제 파견관들이 그걸 이제 해서 그때 당시 대학 때도 수배가 당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전력도 있어요. 그만큼 어떤 그 검찰이 되고 나서는 이 보면 처음에 DJ 정부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장이라고 이 DJ 정부의 굉장히 실세였습니다. 그 사람을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깝게는 대선 자금 수사 때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정권에 넘나들면서 사실은 큼직한 사건들은 다 했고 그때마다 굉장히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즉 어떤 이 민원이나 타협을 이제 불구하고 결국 이제 정도대로 수사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동욱 검사 시절에 와서 중수부 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을 3명을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날린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검사의 어떤 저런 강골적인 기질 자체가 어쩌면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 특히 이제 일선 수사들 기관들의 어떤 개혁이라든지 또 후배들로부터 상당히 또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내부에서 보면 뭐 좀 반발이나 이런 것들 자체는 예전같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깊은 검찰 분위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초 박근혜 수사팀 대부분이 감찰 대상이 되는 바람에 4일밖에 안 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 비상이 걸렸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번 윤석열 지검장 임명으로 그 우려가 좀 사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 돈봉투 만찬 이 대대적 감찰로 이제 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는데 윤석열 지검장 인선으로 걱정은 좀 해소된 거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하고 서울지검이 공조를 해왔고요.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 계속 특검에서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이라면 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불리한 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셨는데 불과 이제 4일 남았단 말이에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신지요?
지금 사실 첫 재판이 4일이지만 그 재판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그동안 계속 부인으로 일관해왔고 이후에도 사실은 부인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첫 재판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문제는 없을 것인데 아까 여기 계셨던 패널 분들의 대체적 의견은 윤석열 지검장이 이제 임명이 돼도 검찰에 큰 반발 조짐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좀 동일하세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분위기가 좀 많이 떠올라서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붙었고요. 이미 검사들 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젊은 검사들은 많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전 참여정부 시절 같은 그런 검사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이제 인터넷 그 검사 게시판에도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글이 하나도 올라온 글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검사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그런 반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파격 인사긴 하지만 반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파격 인사라고 보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요. 이 예. 검사장 직급을 낮췄기 때문에 네. 윤석열 검사는 23기기는 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원래 서울 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예. 그런데 검사장급으로 한마디로 직급을 낮추고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파괴적인 인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뭐 파괴적인 인사라고 보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자천된 인물들도 있어서요. 그 일선에서 검사 활동을 하셨는데 이번 인사 뭐 상중하 정도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이 윤석열 지검장 건까지 포함해서 다 상급에 드는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 조직에서도 반발이 거의 없는 인사이고 국민들로부터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 내부 한번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일단 박 전 대통령 공소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4일 후면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53일 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이게 뭐 사복인지 혹은 또 어떤 차림인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좀 관심들이 많습니다. 좀 많이들 보셨죠? 이제 그 이재용 그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나왔고 지금 뭐 최순실 씨의 경우는 사복도 입었다가 수의도 입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복을 입어도 되고 수의를 입고 출정을 해도 되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의는 아니고 사복을 입고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머리도 외모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조금 반향이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오늘 오전에 그 집업에 일반인들이 그 방청권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실 텐데 이만큼 재판에 지금 관심들이 많아요. 저희가 실제로 생중계로 좀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재판부에서는 일단 아마 출정하는, 그러니까 재판정에 직접 들어오는 모습, 그까지는 일단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 자체는 이제 물론 비공개를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417호 대법정에 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한테 배정된 게 한 68석 정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7.7대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단 경쟁률 자체가. 방청 열기가 좀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이게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한번 역사의 재판을 직접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제의 재판이 첫 재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비선 진료 한 6명이 전부 다 유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이제 물론 재판부는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원의 인식 자체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법원 국회 위증죄에 대해서 실형을 1년을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재판부가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지금 어떤 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내일의 어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상당히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예측도 해봅니다. 다음 주면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어떤 입장 또 뭐 전면 부인 뭐 이렇게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볼 이 대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신문조서 아주 일부가 한 매체를 통해 좀 공개되는데 화면을 같이 보시죠. 네, 나오는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을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네. 저걸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이런 걸 원색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제 격한 감정이 좀 읽히죠. 이 조서를 봐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뇌물죄라고 하는 그 뇌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뇌물죄라는 죄명에 너무 큰 거부감, 그렇게 좀 그 협소하게 뇌물죄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변호인들이 변호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이 조서를 받는데도 그 수사 검사들이 좀 많이 답답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저는 조서를 보면서 봤습니다. 예, 허 교수님, 저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이 말 속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누가 나를 더럽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뭐 지금 어쨌든 뭐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들고 또 국가 문화 융성 발전,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익재단을 만드는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뇌물이고 뇌물을 받아서 어떤 사적으로 편취하는 형태의 재단이었고 실제 나중에 그 재단이 운영되면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뇌물이다 하는 것들로 자꾸 몰아가니까 자기를 어떤 그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자범적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러운 수준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반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옥중 신문조서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오늘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새로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신문조서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를 좀 질문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이 유치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 원장이라고 불렀다. 다음 것 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저 부분이 아마 그 정규재 TV와 인터뷰와도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닌 게 삼성동 사저 관련해서 자택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오래된 자택 사저 관련이 있었고 월급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같이 엮이는 거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쭉 지적돼 왔던 게 하나는 공범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에 예를 들면 최순실 씨를 비선으로 인정을 할 경우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아까 또 삼성동 사저 문제라든가 또 뭐 이런 옷값 지불 문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지불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집까지 그랬다 한다면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제 공동체 공동 지갑론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는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소소한 자기 일상을 좀 더 챙겨주는 사람이고 최순실 씨가 지금 저지른 그런 비리라든가 농단은 나하고는 관계없이 최순실 씨 개인이 자기를 팔아서 대통령을 팔아서 했던 또 아니면 뭐 호가호위를 했던 어쨌든 개인의 비리 자원이다. 이렇게 지금 본인과 최순실 씨하고 관계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어떤 재판 전략상으로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그런 전략으로 재판에도 임하려는 건 그런 의중을 보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이제 검찰의 수뇌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아까 백혜련 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판 유지되는 공소 유지되는 거는 뭐 사실 인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이영렬 그 전 징검장이라든가 뭐 그 안태근 검찰국장의 이런 좌천 뭐 이런 그 또 감찰 업무 지시가 주 목적은 공직 기강이 해이했다. 그것을 다잡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의 이제 검찰의 인사가 이제 공직 기강이 사실상 좀 지금 보면 제가 재판을 다녀봐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해이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인 국정 운행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피부로 느껴지는 면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외려 좀 공직기강이 잡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걸로는 보이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공소 유지는 인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신임 지검장의 파격 인사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